한국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2 6주차 이제 마지막 4차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3차시까지 그 포토샵에서 평면도 벽체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계속 평면하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천장도까지 같이 컬러링 하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같이 못할 것 같고요. 시간상 주요한 팁들 설명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과제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포토샵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앞서서 여기 창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같이 칠했었는데요. 지금 옆에 창도 같은 방식으로 색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 색은 여기 패턴 파일에 있던 요거 파랑색 스포이드로 찍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 레이어로 들어가야 될 게 로스팅실. 로스팅실은 지금 벽체를 전체를 먼저 유리로 작업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에서는 또 달라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기본 예제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면부 지금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컬러로 화물 엘리베이터 색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실 옆벽까지 조금 밝은 색으로 색깔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일 진한 색으로 건축 벽체, 그 다음에 조금 연한 회색으로 인테리어 벽체, 그 다음에 화물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쪽 계단실 옆벽 해놨고요. 나머지 그 청록색 계통으로 해서 창 표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창 색깔이랑은 다르지만 여러 번 출력해보고 결과물 만든 걸로 이 색깔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좀 유리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 색깔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이 색깔이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른 푸른 계열 색깔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바닥 컬러링이에요. 바닥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레이어 창 있는 데로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데 이 레이어는 바닥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이 바닥 레이어는 벽체 레이어보다는 또 아래에 있으면은 벽체 레이어가 덮어주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잡아도 바닥을 벽체 레이어가 위에서 눌러주니까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닥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닥도 마찬가지로 렉탱글 이용해서 크게 잡아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 그 마감재 자체를 뭐 여기 주방 쪽 따로,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쪽 따로, 이쪽 따로 다 따로 잡는다고 하면은 바닥을 다 나누면 되고요. 그냥 다 크게 한 번에 다 같은 걸로 쓰겠다. 지금 계획안은 전부 다 전체 에폭시 도장이라는 걸로 마감하는 걸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벽체를 넘어가도 됩니다. 바닥 전체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컨트롤 쉬프트 해서 또 크게 잡고 벽체에 넘어가도 벽체 레이어가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여기만 이쪽 창하고 만나는 데만 조금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잡아 놓은 다음에 여기 창 쪽을 조금 침범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지금 딱히 봤을 때 창 라인 쪽 침범한 거는 없어 보여요.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입구 쪽 한번 볼게요. 입구 쪽은 이제 일부가 데크가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창 센터 정도에 이렇게 절반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부을 건데 노출 콘크리트는 딱히 지금 마감재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크롬으로 들어가서 구글에서 노출 콘크리트 바닥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이런 이미지들이죠. 이런 이미지인데 우리는
에폭시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해져요. 카페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이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보는데 딱히 지금 마감재로 볼만한, 그쵸? 콘크리트 텍스처 이런 걸로 찾으면 좀 비슷할래나요? 근데 여기서도 좀 광택 있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어로 뜨거든요. 좀 깨끗한 거를 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 요즘은 약간 이제 점점점점 돌가루가 박혀있는 테라조 바닥들도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지금 갖고 가봤자 어, 다운받아서 써봤자 그렇게 깨끗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제일 색깔은 보정해서 쓰면 되니까 노출 콘크리트 느낌 나는 거를, 가장 느낌 나는 걸 한번 써볼까요? 너무 패턴이 지저분한 거를 쓰면은 이 정도로 한번 써볼까요? 돌 같은데 느낌이.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일단 바탕화면 쪽에 이렇게 넣어 놓고요. 포토샵으로 여러분들이 고르면 됩니다. 파일 열기 들어가서 지금 찾아놓은 아이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 선택해 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어떤지 몰라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거든요. 이거를 편집, 여기서 디파인 패턴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는 한글로는 패턴 정의라는 걸 눌러 놓으면은 이 콘크리트로 저장이 하나가 됩니다. 여기 편집으로 들어가서 패턴 정의, 영문 버전인 사람은 define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해놓으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범위가 패턴으로 인식을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서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 에디트 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뭘로 하면 될까요? 패턴이라는 걸로 하면 돼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거에는 채우기, 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로는 7 들어가서 내용 인식 누르게 되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패턴으로 하고요. 사용자 패턴 정의에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콘크리트가 딱 나오거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이 바로 돼요. 지금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바닥에 대한 거는 색깔을 조정을 하고 싶으면은 선택,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 그 다음에 조정 들어가면은 명도 대비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죠. 좀 밝게, 그 다음에 대비는 조금 낮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바닥이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비는 낮게 하면 패턴이 조금 좀 줄어들고요. 대비를 높이면은, 컨트라스트를 높이면은 패턴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화면 선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을 넣어주고요. 콘크리트 바닥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싫으면 여기 패턴 잡아놓은 것 중에, 잠깐만요. 패턴 잡아놓은 거에서 약간 끝에 부분을 크롭을 해줘도 돼요. 끝에 부분이 조금 진해서 그런 거여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크롭을 해주고 가운데만 쓰는 거죠. 크롭을 해주고 컨트롤 A 다시 눌러서 편집, 뭐 누르라 그랬죠? 패턴 정의, 그 다음에 뭐 노출콘 바닥, 뭐 이렇게 이름을 써볼까요? 노출콘 바닥 확인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면으로 와서 이 부분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 7 필이에요. 여러분들은 패턴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두 번째 패턴 확인하면은 조금 경계가 그래도
덜 어색한 이런 바닥이 됐어요. 광이 나는 거는 제일 나중에 조금 표현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닥은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주방 바닥은 그래도 위생상 타일을 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주방 바닥 쪽만 바닥을 다시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여기다가 다시 채우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이미지 어디 있었죠? 파일 열기 해서 타일 맵핑 소스에 지금 타일 패턴 있죠? 타일 패턴 있었어요. 여기서 쭉 내리다 보면은 뭐 이런 종류들의 패턴들이 보이죠? 타일 패턴들.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하나 골라서 쓰면 되는데 조금 확연히 차이가 날 만한 게 뭐 이런 초록색 바닥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 좀 밝은 그레이 열기 하고요. 파일 열리면은 컨트롤 A 전체 선택했죠? 편집, 패턴 정의, 주방 바닥 뭐 이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프리뷰가 되니까 이름은 안 바꿔도 상관이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편집 7 들어가서 패턴을 이걸로 선택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타일이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쵸? 이렇게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원래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 크기 들어가서 지금 17.64에 17.64죠. 이거를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절반 정도로 줄여볼까요? 8이나 이 정도로 줄이고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트롤 A 누르고 편집 패턴 정의 똑같이 이름 안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에디트 필 합니다. 여기 다시 눌러서 새로 정의한 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걸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다른 바닥이 있다면 잡아서 넣어주면 돼요. 이쪽 사무실도 다른 거 하고 싶고 로스팅실도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은 바닥 레이어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구 쪽은 3D 이미지 앞선 강의 좀 돌려보기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출입구 쪽에 이렇게 데크가 깔려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데크가 깔릴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또 찾으면 되죠. 파일 열기. 우리 뮤핑 소스에서 우드 찾으면은 이렇게 데크 모양들이 쭉 나옵니다. 데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패턴은 지금 세로지만 가로로 깔면 되니까요. 덱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기 눌러서 이제 이미지를 돌려야죠. 가로로 깔아야 되니까 이미지 회전 로테이트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 90도 시계 방향 이렇게 돌려놓고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편집 뭐 하면 될까요? 패턴 정의 눌러놓고 여기로 다시 가서 편집 에디트 필 합니다. 데크 올라와 있죠. 확인해서 넣으면 돼요. 다행히 스케일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네요. 맞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 안 채워진 부분들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카피해서요.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만 눌러도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나오죠. 확대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알트만 누르면은 화살표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누르면은 화살표 두 개가 돼요. 근데 쉬프트 누르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되거든요. 이렇게 오려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비었죠. 여기까지 데크를 같이 깔아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픽셀 잡아가지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데크가 입구 쪽에 다 깔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창 쪽도 조금 비었다 싶으면은 똑같이 바닥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벽체 밑에 있으니까 좀 깔려도 돼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해서 이렇게 위로 카피해서 올려주면은 데크가 모양이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깔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은 다 지금 깔았고요. 바닥까지 깔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구의 종류를 어떻게 했죠? 두 가지로 나눴었던 거 생각날까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떤 이펙트를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평면 가구하고 볼록 가구로 나눴던 거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봐줄게요.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이름은 평면 가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바닥 위에 있으면 돼요. 바닥 위에 가구가 올라오니까 평면 가구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평면 가구는 이렇게 의자를 제외해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입체감이 없는 거 있죠. 테이블 종류, 카운터 종류 이런 것들 전부 다 평면 가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일 많은 게 종류가 뭘까요? 제일 종류가 많은 게 이런 테이블 종류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런 테이블 종류가 지금 계속 평면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얘는 재료가 뭘까요? 우드죠. 우드. 지금 필요 없는 재료들은 이미 디파인 패턴 된 거는 따로 저장을 안 해놔도 됩니다. 여기 다 이미 쓰여진 것들은 되어 있고요. 꺼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한번 저장도 한번 하고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장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드 종류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우드를 여는데 우리가 쓰는 우드는 지금 어떤 우드일까요? 이렇게 마루판 우드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무 모양 상판으로 쓸만한 거를 지금 찾아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 오크 같은 거 아니면 조금 진하게 하고 싶은 이런 거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열어볼게요. 열어서 컨트롤 A 뭐하라 그랬죠? 편집 패턴 정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디트 필 해주면 되죠. 찾아볼게요. 오크 잡았고 넣었는데 스케일상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인쇄 크기로 보는 게 가장 적당해요. 인쇄 크기. 인쇄 크기로 봤을 때는 이 정도죠. 그렇게 어색하지 않네요. 그쵸? 어색하지 않은데 테이블 하나하나 조금 적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안 붙이고 그러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잡아서 얘를 지워주고 컨트롤 D 해서 선택 취소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만 잡으세요. 잡아서 에디트, 필 확인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훨씬 자연스럽죠.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누르면은 카피가 된다 그랬었죠. 또 포토샵 새로운 버전에서는 고맙게도 이렇게 지금 핑크색 라인이 생기면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붙여 놓을 수 있게 보조선이 좀 보여져요. 점점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작업 환경은 좋아지고 있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눌렀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 다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각형 테이블 어딨죠? 큰 거 있죠? 큰 거 있었죠? 큰 것도 전체 선택해서 그냥 오크 넣어줄게요. 7 눌러서 오크 확인해서 넣어주고요. 조금 어색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건 지금 확대해서 본 거고 실제로 이 정도로 보이니까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요. 3D 한번 보면 이쪽도 지금 다 거의 나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집 7 오크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아마 카운터 쪽은 다른 재질로 여러분들이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놓여 있는 이런 테이블들도 지금은 다 우드 재질이에요. 에디트, 필 넣어주고요. 위쪽에 있는 장들도 거의 다 평면 가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 참고해서 마감재는 그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되고요. 벽체할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잡진 않아도 돼요. 벽체 레이어가 아까 얘기했듯이 더 위에 있어서 가구를 덮어주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에디트 필이에요. 7 해서 뭐 우드 종류로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구가 우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평면 가구류들은 이렇게 우드 들어가는 것들 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런 공간 박스 같은 거는 어때요? 사각형으로 지금 잡을 수가 없죠. 사각형으로 잡을 수 없는 거는 여기 올가미 툴에서 여기 다각형 올가미 툴 있어요. 라쏘 툴이라고 있거든요. 영문으로 다각형 올가미 도구 라쏘 툴, 이걸로 선 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쉬프트 누르면은 더 추가 선택 바로바로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다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사각형이 아닌데 못하지 않나요? 근데 요 다각형 툴 되게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원형 같은 것도 이 다각형 툴 확대해서 쓰는 게 뭐 결국은 시간 절약이 좀 되는 경우들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 이제 원형 아까 평면 도구 테이블에서 우리가 안 했던 게 이런 원형 테이블들. 원형 테이블은 지금 하기가 힘드니까 라쏘 툴로 따면 너무 귀찮잖아요. 하나만 따도 되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가 있어요. 이 라쏘 툴 밑에 보면은 그래서 자동 선택 도구로 지금 레이어가 평면 가구여서 그렇고요. 평면 도 레이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를 잘 보세요. 선택은 평면도에서 하고요. 색칠은 어디서 해야 돼요? 평면 가구 레이어로 와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매직 툴을 제가 잘 안 쓰는 이유가 매직 툴이 뭐냐면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 툴이에요. 이 툴인데 요거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꼭 여기 평면도에서 잡아줘야지 도면에서 경계를 잘 잡거든요. 지금 평면 가구에서는 아무리 매직 툴을 눌러도요. 매직 툴 눌러도 안 잡혀요. 잡힐 게 없으니까. 꼭 이 평면도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재료를 채우는 거는 평면 가구로 와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자꾸 실수를 해요. 작업을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해서 그냥 평면도에다가 그냥 색깔을 부어버리거나 재질을 입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웬만하면은 그냥 안 썼으면 하는데 사실 원형 같은 거 딸 때는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카피해서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원형을 뭘로 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아까 라쏘 툴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원형이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카피해서 쓰면 되는데 그냥 라쏘 툴로 도면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원이 아니고 각형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다 그려놓고 나면은 그냥 원형으로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면 가구 레이어 상에서 라쏘 툴로 하고 이렇게 채우고 컨트롤 D 해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저렇게 한 거랑. 그래야지 레이어 헷갈리는 게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 얘기했던 거고요. 만약에 저는 그냥 편하게 매직 툴 쓸래요 하는 사람은 평면도 레이어로 가서 이 매직 툴을 선택을 하고요. 칠하는 거는 다시 레이어를 평면 가구를 현재 레이어로 해놓고 편집, 칠, 오크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그냥 사각형으로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눌러서 옆에 테이블로 이렇게 옮겨가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테이블 상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평면 가구 내에서 다른 걸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하고요. 다른 재질을 찾아오면 되겠죠. 파일, 열기, 그다음에 뭐 이거 상판을 나무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돌 종류로 해도 돼요. 인조 대리석이라는 거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돌 종류 중에 조금 밝은 거 이거 여러분들은 맞춰가지고 본인 디자인 맞는 거 쓰세요. 선택해놓고 컨트롤 A 이거는 인조 대리석 종류 중에 볼락스라는 그런 재질이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편집 패턴 정의하고요. 도면에서 7 패턴 찾아서 이렇게 내리면 나옵니다. 밑에 줄에 확인. 이런 식으로 재질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디자인에 맞춰서 여기는 뭐 상판 나무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도 똑같이 인조 대리석으로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유리였죠. 유리.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안에서도 그냥 색깔로 지정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유리 색깔 나는 거를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페인트 버켓 있죠? 이쪽에 페인트 버켓으로 우리 벽체 칠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칠하는데 한번 지우고 이렇게 칠해주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는 유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도 지금 여기 싱크대, 냉장고, 선반,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가구들 전부 다 평면 가구로 채워놓고요. 평면 가구 레이어가 왜 사라졌을까요? 어느 순간 사라졌네. 바닥 레이어에 붙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닥 지우면 같이 없어져서. 이거는 제가 수업 끝나고 이거는 제가 정리해 놓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뭐가 두 개가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서 멀지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기 평면 가구 레이어가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게 볼록 가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천장도까지는 어림도 없네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볼록 가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평면 가구 위쪽에 일단 바닥 위에다 만들어지면 되고 이 볼록 가구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의자들 종류예요. 의자들 종류이기 때문에 이 의자 여기서 하기 되게 힘들죠. 체크하기가. 그래서 이 평면도 레이어로 가서 여기서는 매직 툴을 쓰는 게 낫기는 나요. 의자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컨트롤 D 이게 또 매직 툴은 또 잘 안 먹어요. 그러면은 라소 툴하고 같이 라소 툴로 먼저 잡아놓고 Shift 키 눌러서 매직 툴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다 잡혔죠. 볼록 가구에다가 그다음 이제 색깔로 그냥 가구를 넣어도 괜찮아요. 약간 뭐 그린색 계통으로 해서 넣고 싶으면은 그린하고 브라운 뭐 이런 톤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구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뒤에는 등받이는 나무로 되어 있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선택해서 테이블하고 똑같은 종류의 나무를 좀 넣어줘도 좋겠죠. 7로 가서 나무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거 한 세트가 완성이 됐고요. 요거 가지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 이런 식으로
볼록 가구 쭉 카피해서 채워 넣으면 되고요. 이런 방석 색깔만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줘도 되고요. 이 방석에 만약에 뭐 패브릭을 넣고 싶다. 방석에 패브릭을 넣고 싶으면은 파일 열기, 조금 동영상이 길어지네요. 패브릭 한번 볼게요. 여기 패브릭 종류 지금 많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패브릭을 넣겠다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어서 컨트롤 A, 편집, 패턴 정의 누르고요. 에디트 뭐 하면 될까요? 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패브릭으로 넣어도 돼요. 좀 자연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등받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받이는 똑같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편집 7 오크 무늬 아까 썼던 거 오크 이렇게 넣어주면은 또 색다른 분위기에 이렇게 의자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구들 볼록 가구와 평면 가구 일단은 선택해서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소품 같은 것들도 다 갖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면도, 벽체, 바닥, 가구까지 일단 완성을 해오고 제가 주중에 여기 효과를 넣는 거와 천장 관련된 혹시 동영상을 더 추가로 만들게 되면은 만들어서 유튜브 링크를 공지사항에 공지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참고해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평면도는 무조건 다 완성을 해오는 거고요. 시간이 되는 사람은 천장도까지 조금 일부 벽체랑 천장도 색깔 정도까지는 넣어오는 거를 과제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과제는 EPS나 PDF 파일로 옮겨서 평면도 컬러링 여기다 효과 넣는 거는 제가 주중에 유튜브 링크를 올리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과제 그 수준 한번 봐서 너무 많거나 이거 평면도도 지금 일주일 내에 하기 힘들다 할 경우에는 다음 주로 넘길 테니까 그거는 일단은 참고할 사람들은 하고요. 그래서 평면도 가구까지는 일단 다 색을 채워오는 게 과제예요. 시간이 되는 사람은 천장도까지 좀 일부 진행을 해오는 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이런 과제 내용은 공지사항에 다시 올려줄 테니까 같이 참고를 하고요. 오늘 지금 조금 4차시 수업이 길어졌는데 참고해서 과제 잘 하기를 바랄게요. 과제 잘 하고 공지사항 참고해서 과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